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도로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초과속 운전을 한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특히 렌터카 이용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입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텅 빈 도로를 쏜살같이 달립니다. 이 차량의 속도는 시속 172km, 제한 속도보다 무려 2배 이상 달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도로 규정 속도를 81km 이상 넘겨 달린 초과속 차량 가운데 상당수는 렌터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제주도 자치경찰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초과속 차량은 모두 45대로 이 가운데 렌터카가 60%인 27대를 차지했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100km 초과한 경우도 5건이나 됐고 도로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표선면을 잇는 번영로에서 가장 많은 20건이 적발됐습니다. 달려오는 차들이 신호등 안 보고 그냥 사람이 서도 그냥 지나가는 차들이 있어요. 과속하는 차들이 좀 보이고. 초과속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한 속도를 80km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100km 이상 초과한 과속이 3번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2차 피해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과속이 자주 발생하는 제주도 내 주요 도로에서 차량들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도지사 출마 예정자의 지지 서명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 문건과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제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민주당 도지사 출마 예정자 출마 동의란 제목 아래 8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거주지가 적혀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그동안 쓰레기 처리 시설 등 기피 혐오 시설을 짓거나 확장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과 행정 사이에 갈등이 끊임없이 빚어졌는데요. 제주도가 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면서 갈등 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의 한 임야입니다. 상천리 마을에는 지난 14일 이곳에 광역 폐기물 소각장을 지어달라며 제주도 입지선정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법에 따라 지원되는 260억 원과 매년 발생하는 수익 등을 통해 침체된 마을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소각장이 옛날같이 이런 혐오시설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그 친환경 그리고 또 마을에 그 인센티브가 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광역 폐기물 소각 시설 유치를 신청한 마을은 모두 3곳. 서귀포 지역 중산간 마을로 상천리와 중문 마을회, 상해이동 마을회가 신청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광역 폐기물 소각장은 그동안 육지로 보내 처리하던 하수 슬러지와 해양 폐기물 등을 하루 380톤씩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제주도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입지 선정하다 보니 민간 갈등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유치로 민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6월까지 입지 타당성 조사를 벌여 3개 마을 가운데 한 곳을 사업지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소각 시설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 주도의 입지 선정이 진행되면서 갈등 없는 사업이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오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엔 강풍경보가,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기압차에 의해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의 강풍이 예상돼서 시설물 점검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가정에서는 창문을 꼭 닫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강풍과 더불어 폭우도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을 따라서 수증기가 가득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간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입니다. 제주 산지와 제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저지대나 하천과 계곡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산지에는 최고 300mm 이상, 남부 지역은 12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상돼서요. 마치 여름비처럼 흠뻑 쏟아지겠습니다. 북부 해안 지역은 10에서 50mm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바람도 잦아들겠고요.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구름 사이로 해가 비추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북부 지역 12도, 남부와 동부 지역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3도, 남부 지역 17도, 동부 지역 1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밤 사이에 바람이 더 강하게 불면서 물결은 6m까지 거세지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에는 모레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요즘 봄비 소식이 참 잦은데요. 다음 주 중반에도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4,789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3,480명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4만 1,000명을 넘어섰고 재택 치료자는 2만 7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가 숨지는 등 사망자 3명이 추가되면서 도내 누적 사망자는 86명으로 늘었습니다. 제7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등 주요 기관장과 군과 보훈, 안보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장병 55명을 추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해 지역별 추모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제11대 총장에 김일환 신임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일환 총장은 취임사에서 변화하는 교육 환경이 대학의 도전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학의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해 제주와의 동반 성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혁신본부를 교육혁신처로 강화하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과 학술원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연구 생태계와 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제주시 애양운동장에서 열린 고등부 예선 첫 경기에서는 서귀포동학교가 제주중앙고등학교를 3대2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제주 MBC는 내일 낮 12시부터 열리는 고등부 준결승전 2경기와 모레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고등부 결승전을 TV로 생중계합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액주주들이 오는 30일 주주총회에서 만성적자와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액주주협의회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41건의 문제가 지적된 것은 컨벤션 내부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총에서 면세점과 카지노, 케이블카 등 수익사업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관광청 유치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서귀포시 성산포항 북서쪽 3.6km 해상에서 59톤급 해저 케이블 감시선이 좌초됐습니다. 서귀포해경은 함정과 주변에서 조업하던 어선을 동원해 선원 3명을 모두 구조했고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투숙객 42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객실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침대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해 돌아가자 객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공황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이 다음 달 말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중하순부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 토지주에게 보상 평가액을 개별 통보하고 다음 달 말 이후부터 토지 매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석 달 늦어진 것으로 제주시는 토지 보상 금액이 당초 예측한 잠정 평가액 1,532억 원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처음 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 대부분이 이용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14개 업체 가운데 112곳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으로 변경을 마무리해 사고 발생 시 수리비용 한도를 정하고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운전 이용도 가능하도록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또 약관 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2곳은 사업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